어려운 문제 답안지를 봐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일타 강사죠. 이 두 분의 일타 강사가 덧셈, 뺄셈, 셈법 정치만 하고 있는 국회. 사실 국민이 내준 숙제는 방정식인데요. 어떻게 풀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안 나오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찾더라고요. 예. 인기가 높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이야기 속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랜만에 두 분의 합을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방정식 얘기했는데 복잡합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로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 심판을 앞두고 재판관 공석 임명을 놓고도 지금 여야가 서로 8년 전의 말을 바꿔서 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현상이 뭔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뭐 어제 앞서 저희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나와서 정치는 원래 그래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 몫이 아니고 이번에 국회 몫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몫은 이제 그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몫이 또 내년 4월 18일 날 두 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 예. 또 그때는 이게 민주당이 또 반대할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한덕수 대행이 순수하게 두 명을 지명해 버리면 또 이제 친윤을 지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학계에서 다수 견해는 국회 추천 몫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고유하게 대통령 몫을 그 권한대행이 지명해서는 안 된다. 네네. 여기 좀 많은 긋기는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학설이고요. 예. 근데 그 전에 과거 선례를 보자고요. 선례를 보면 이게 2017년 1월 31일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했거든요. 네. 대법원장 목.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 이게 임명이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데 네. 권한대행 임명은 어떡하냐. 그 결과 보고 네. 탄핵이 확실히 되고 나면 이제 고리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3월 10일 날 박근혜 인용되고 나서 이선에 그 재판을 임명했잖아요. 예. 그때 발언들 보니까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전부 다의 그 권한 대행은 안 된다. 예. 그게 국회 몫이든 대법원장 몫이든 네. 안 된다. 예. 이렇게 발언한 게 있잖아요. 예. 제 말은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 과거 발언은 사과하고 예.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 근데 이번에는 가능하다. 이래야 되는데 예. 그 과거 사과가 없는 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책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자기 권한이 아니고요.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약간 팩트 착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몫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그때 못한 거고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임명이었죠. 예. 지명이었죠. 네, 그건 대통령 몫이었어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 몫은 나중에,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권한대행을 끝난 날까지 8명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예. 그거는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인 이선의 재판관을 3월 29일 날 임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 몫은 대통령의 임명인데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거고, 예. 대법원이나 국회 몫은 단지 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한대행 신분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 팩트를 섞어가지고 허위를 유포하고 있는데 당시에 박한철 소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8명이 됐고 네. 그 8명 상태가 계속 갔습니다. 네. 대통령 몫은 임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3월 29일 날 임명한 거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이 네. 파면 결정을 하고 나서 임기가 만료되니까 네. 그 후임으로 대법원 몫인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겁니다. 두 개 섞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끝나는 날까지 8명이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저는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예. 가당치 않은 몽리다. 아니 보수 언론마저도 지금 가당치 않은 몽리를 부리면서 이걸 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꼼수 이걸 네. 피우고 있는데 수용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지금 6분이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임명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고 예. 뭐 국회 입법조사처 등등에서 다 임명 가능하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임명할 겁니다. 그냥. 예. 지연의 의도를 살짝 행간에 넣었는데. 제가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올린 글도 이게 전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뭐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네. 누구 추천돼갔다 알겠습니다. 혼자는 못했지만 그때 추미애 대표와 네. 그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주민의 발언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예. 그걸 이게 왜 이선의 재판을 뒤에 했는지 그때도 이게 못한다고
여러 이게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팩트 체크해 보시고. 아니 발언 체크했고요. 예. 그거는 박한철 소장, 대통령 몫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이 그게 먼저 임기가 만료됐다니까요. 그거 지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지금하고 같아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대법원 몫은 그건 대통령의 형식적인 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형식적인 임명이라 안 보고요. 예. 예를 들어 국회 몫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네. 방통위원도 국회 몫이 3명 있고 대통령 지명이 2명 있죠. 그럼 국회 몫으로 뽑으라면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임명합니까? 아니에요. 최민희 위원 결격을 해가지고 그때 대통령 임명 안 했어요. 네. 그때 남양주 출마했고 그래서 지금 방통이 마비됐잖아요. 예. 제 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은 없습니다. 국회가 추천하고 결격이 있으면 대통령 임명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무조건 국회 몫이고 대법원장 몫이니까. 서 변호사님 법률가신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책무라니까요. 그 헌법에 다 배우잖아요. 근데 책무를 자기 권한처럼 행사하면 되겠어요? 국회가 추천해가지고 인준까지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대통령은 추인하는 겁니다. 네, 좀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야가 또 입장이 서로 바뀌어서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에 대한 얘기를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첨예해지는 이유, 뭐 결과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전제로 본다면 좀 그런 시간적,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더 빨리 나와야 된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선고가 빨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지금 속도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논란도 뜨거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요, 뭐 두 개를 놓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 어쨌든 대통령의 내란은 내란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죠. 두 개를 섞어가지고 어쩔 문제는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이제 이른바 이제 이재명 포비아. 네.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모든 논리를 꿰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탄핵만은 안 된다. 네. 탄핵을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성립되는 논리입니까? 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했으면 그에 대한 판단만 하고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탄핵만 안 된다는 게 이유가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궤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이재명이 내란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자꾸 뒤섞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이 스스로 공지에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저는 헌법재판소 시계는 갑니다. 예. 그게 뭐 탄핵 심판 서류 수령 안 하고 그렇게 꼼수 부려봐야 그게 얼마나 지연이 되겠어요. 지연 안 될 거라고 보고 앞서 서정훈 변호사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 4월 18일 날 예. 두 분의 재판관 예. 지금 그 헌재 재판관 중에 대통령 몫입니다. 두 분 다. 예. 임기가 만료돼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하고 비슷한 그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내년 4월 18일 전에 헌재가 선고한다고 봅니다. 문영배, 이미선. 예, 그보다 훨씬 더 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네. 보세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금 노잖아요. 그 대법원장인 몫의 이선의 재판관이 3월 29일에 임명했는데 예. 3월 10일 날 헌재에서 탄핵 인용됐다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구 재판관이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럼 이게 어려우니까 막 심리를 졸속으로 서두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91일 걸렸어요. 네. 근데 변론 17번을 일주일에 주 2회 내지 3회 했고요. 준비 절차 3일밖에 안 했어요. 예. 대통령 탄핵이 쟁점이 그렇게 많은데 90일. 근데 이재명 재판은요. FC 사건의 정인이 80명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선거법 6개월 내에 끝내로 가인 규정이죠. 헌재는 임의 규정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정인이 50명 불러가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제 말은 4월 18일에 2명이 나가니까 여기 맞춰서 모두 끝내자. 이게 잘못됐잖아요.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으면 철저하게 정인신문도 하고 김용인 장관도 부르고 뭐 겸사령관 부르고 다 이게 네. 형사재판 절차를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재명 재판 절차하고 똑같이 탄핵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다 공판 중심주의 법정에 정인 불렀는데 정인 다 부르지 말고 신문기사 가지고 탄핵하재. 왜? 4월 18일 2명 나가면 7명간을 분리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랬다만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 황교안 대표가 충분히 주심 재판관 나가고 지명해서 천천히 더 해도 되는데 주심 재판관이 퇴임이 며칠 안 남았으니 그때 무리하게 탄핵 끝내고 3월 29일 임명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아니. 이번에 4월 18일도 마찬가지. 2명이 나가든 말든 2명 나가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든 누가 하든 2명 지명하든 아니면 7명이 해도 되잖아요.
왜 거기 맞춰야 되죠 신문을? 아니 서 변호사님, 네.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네. 그건 예상이에요.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또 결혼이 생겨서 7명이 되면 네. 결정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아마 그 전에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저의 예상이고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결정해 놓은 게 아니고. 지금 그리고 의논치를 하고 있어 지금. 그 당시에도 90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결정을 내린 거지 뭐 퇴임 때문에 결정을 내린 건 아니라고 보고 그때보다 훨씬 더 사건이 심플합니다. 쟁점이 하나예요. 네. 내란을 일으켜서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네. 게 헌법상의 발의 요건에 해당하냐 안 하냐 네. 이거 하나입니다. 그때보다 복잡할 게 없고 증인도 필요 없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아무튼. 근데 이거하고 이재명 재판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리고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네. 받고 있겠죠. 근데 이게 국헌을 물랑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겁니까? 그 범죄가? 왜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요? 네. 저도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서류 수령 안 하고 이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모습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근데 그거하고 윤석열이 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 서류 안 받는 거하고 동일선상에 비교가 가능한 문제냐고요. 예. 자, 이게 좀 평행선을 그을 수 있어서 제가 이 서정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팬도 지금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때릴수록 더 커지고 더 세지는 거 아니냐. 즉 앞서 저희가 김상우 의원 물론 탄핵안 찬성으로 지금 많은 당내에서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견제하면 오히려 우리가 진다. 우리가 자성하고 성찰해서 우리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재명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좀 더 잘 되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뭐 견제하고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제 그 법치주의 관점에서만 보면 헌재는 이제 180일이 일단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훈시 규정이에요. 네. 근데 제 말은 이게 형사재판 절차에 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인들에게 불러서 신문할 수 있는 기회는 변론 기회는 주의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탄핵 서류에 보면 네. 신문 기사 몇십 여기 붙여놨더라고요. 예. 신문 기사 가지고 이게 탄핵하면 이게 누가 정당성이 있나요? 그리고 탄핵 재판은 단심입니다. 예. 그러면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내란 하나가 단순하다는데 이재명 대표 FC는요. 후원금 받은 건데 정인이 480명이라니까요. 예. 그다음에 선거법은 진짜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백현동 4단계인데 이게 정인이 50명으로 2년 2개월을 끌었다고요. 예. 제 말은 이게 왜 이걸 제가 뭐 꼭 단순 비교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라면 네. 공정한 변론기에는 주의되는데 지금 민주당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4월 18일에 2명이 나가면 네. 이게 대통령 몫이니까 한덕수 대행한데 임명권 주면 또 이게 친윤 재판관이 올 거고 이게 안 주면 7명이니까 또 어려워지잖아요. 9명 돼 6명 찬성이니까 이런 꼼수 때문에 무조건 4월 18일 박아놨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이니까 제가 그 꼼수를 지적한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고 지금 비대위원장 오늘 중에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앞서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당내의 이 배신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도 염두에는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누가 돼도 의미가 없고 네. 누가 돼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탄핵 반대 정당, 내란 정당을 자처했기 때문에.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의 제목이 뭡니까? 그 보셨습니까 혹시? 국민의힘 탄핵의 강 피하려다 내란의 바다로, 계엄의 바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5명이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 표결 당시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국회의원들의 지역 구성을 보면 이른바 영남 강남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영남 자민련이 되든 말든 자기만 어쨌든 공천받고 배지 닮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국민들 85%가 탄핵시켜야 된다는 여론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이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건 과거에 그렇게 했더니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의석을 네. 유지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후보가 돼서 권력도 잡을 수 있더라.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찍어준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거의 개돼지로 보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이 민주정치의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탄핵 정당을 넘어서 위헌 정당, 내란 정당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이 만든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3번 연속 감옥이에요.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표를 달라고 하고 집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세우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또 내란 혐의 수사는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저는 뭐 이번에 계엄을 내란으로 아예 보니까 내란 목적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목적이 없다. 근데 예, 이제 예. 군인들이 의회를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놓고는 다들 그렇게 그 과정의 요건에 맞냐 안 맞냐 이거 하고요. 네. 내란하고 틀려. 내란은 중요한 게 목적범이에요. 네, 예를 들어 선관위 어제 그 김두관 의원이요. 이번에 대표 나왔죠. 네, 김두관 전 대표 후보가 대법원에 어제 변론을 했어요. 대법원에. 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최악의 부정선거다. 수개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파일하고 일일이 수개표하고 대조해야 된다고 김두관 의원이 주장했어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 부정선거 원조는 김어준 씨가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잖아요. 2012년 말씀하시는 17년에. 거군요. 네, 그다음에 17년 1월 7일 날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다. 박근혜 당선은. 네. 이거 선관위는 절대 못 민다. 수개표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윤 대통령이 거구 유튜브 보고 부정선거 믿었대. 그러면 이게 김동완 씨가 거구 유튜버입니까? 김어준 씨가 거구 유튜버입니까? 극자 유튜버입니까?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거는 좌우 어느 쪽이다 이게 우리나라 10% 이상이 부정선거 주장한 분이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선거 부정선거를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 수사를 하자고 했죠. 수사. 이게 선관위가 마비가 됩니까? 서버 복사해서 검증하면 선관위 업무 못합니까? 국정기관을 마비시킨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회도 보세요.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 문 열렸을 때 다 들어갔죠. 그 담이 국회 담이 아주 낮아요. 우원식 대표 뭐 담 넘어간 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옛날 저 전두환 그때 계엄 보면 진짜 폐쇄하면요. 군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담 넘어가는 거 다 안 막았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18명이 저지했잖아요. 왜 국민의힘이 내란당이죠? 당대표가 저지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국민의힘을 그렇게 적폐 내란당으로 모는 건 이게 안 맞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막은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니 그래서 예. 배신자라고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 반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 보세요. 선관위 수사가 필요하면 정식적인 형사 절차를 밟아 수사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엄을 합니까? 그게 계엄 요건이 돼요? 그런데다가 헬기가 떠가지고 특수부대원들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본회의장에서 진격을 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요. 게다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국정원 1차장 대통령한테 다 끄집어내라는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내란이 아니고 경고예요? 아니 계엄이 무슨 민방위 훈련이에요? 호루라기 한번 불어보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김두관 의원, 김어준 씨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김두관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사실이면 그분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음모론자들의 문제예요. 김어준 씨는 음모론자입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일치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좀 정상적인 공론장에서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런 유튜브나 보고 앉아가지고 이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자, 하나 물. 자, 잠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는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 보도고요.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인용입니다. 저희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리고요. 또 박원석 의원에 앞서 여론조사 개요 말씀해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언급했던 거는 10일에서 12일까지 한국갤럽 정례조사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이라는 거 얘기하면 저 이거 얘기 안 하면 저희가 또 불려가서 네. 말씀하시죠. 그래 계엄 요건이 안 맞다 수 있다 봐요. 네. 그럼 국회가요 탄핵을 하잖아 감사원장을. 네네. 그럼 이게 탄핵 요건에 맞나요? 탄핵 요건에 감사원장이 탄핵 요건에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거든요. 요건이 안 맞대서 내란이에요. 그럼 이게 감사원이 마비가 심할까요? 국회 마비가 심할까요? 국회가 마비된 게 있나요? 끌어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대통령이 했다는 지시지 실제 끌어낸 적이 없고 국회가 마비된 적 없고 국민이 유튜브로 다 봤잖아요. 방송으로 표결 평온하게가 해제됐잖아요. 제 말에 요건 안 맞는 거 하고 내란하고 틀리고 그럼 국회는 탄핵이 다 요건에 맞냐고요. 탄핵 요건 안 맞는 걸 남발하면서 국가기관이 마비되잖아요. 검찰이 마비되고 감사원이 마비되잖아. 그럼 국회가 다 내란 세력입니까? 그렇게 제 말은 요건 안 맞고 그렇다 해서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아니 국회 탄핵 절차하고 공직자 탄핵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그 둘 다 요건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안 되고 요건이 안 맞으니까 헌재에서 다 기각하잖아요. 국회 공직자 탄핵을. 그런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그 비상대권은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때문에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일 때만
그걸 갖다가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가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였어요. 어떻게 군을 동원할 수 있는 문제였냐고요. 그게. 그래서 국회가 해제래가 해제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걸 국회에서 방해하려고 해제를 했잖아요. 그걸 해제했잖아요.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들어가 다 끄집어내려고 저는 그러고. 이 대통령 그 자체가 기수입니다. 기수. 미수가 아니고. 네, 자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비상계엄령 선포기 때문에 이 요건에 대한 얘기도 뜨겁고요. 앞서 지금 서정 변호사님이 또 얘기해 주셨지만 계엄 결국 해제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아마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변호를 할 것 같아요. 직접 뭐 변론을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뭐 통할 리가 없다고 보고요. 뭐 자기 변론이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이달 중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 또 공수처에서 네. 다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3차 출석 요구까지 하고도 거부를 하면 그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지금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공범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범죄는 중대 범죄입니다. 네.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직위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기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물론 일각에서 긴급체포 얘기가 나왔는데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많이 줄었어요. 여전히 대통령 직무를 하고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긴급체포 요건은 많이 줄었고 네. 그리고 긴급체포를 시도하면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영장 없는 체포기 때문에. 근데 영장을 들고 가면 경호처도 그거 못 막습니다. 네. 그걸 법집행인데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저는 이달 내에 구속된다. 네. 구속되고 나서 뭐 그런 항변 해봐야 별 소용없는 항변일 거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가 특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조만간 이제 아마 특검으로 수사가 이제 통합이 돼서 네. 보다 안정적인 뭐 수사 내지는 공소 유지가 될 텐데 아마 검찰은 그 전에 특검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구속시키려고 속도전을 펼 거예요. 지금 뭐 김영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군인들의 증언이 나오니까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검찰하고 공수처가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법에 내란 수사권이 어디 있죠? 검찰은요. 네. 부패하고 경제밖에 못해요. 네. 부패와 경제.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리하게 직권남용을 시행령에 직권남용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근데 내란이 있나요? 직권남용 가벼운 죄예요. 가벼운 죄 관할이 있다 해서 내란 어마무시한 내란까지 수사권이 있다? 이거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검찰이 없어요. 지금 손떼이래요. 그다음에 공처도 공처법에 내란이 어디 있어요? 그건 명확하게 없어요. 그것도 직권남용밖에 없어요. 제 말에 관할이 없다는 거 이게 나중에 불법 수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자 구속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시한부로 기소유예를 나서요. 네. 헌재 결정이 나봐야 알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이 저 마음대로 판단해 구속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툼이 많은데. 그런데 네. 대통령이 일단 그럼 도주 우려하고 정근멸이잖아요. 도주 우려는 대통령이 지금 도망갈까요? 저는 안 가. 전용기 뭐 떴다고 했는데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도망 어디로 갑니까? 다투는데. 자 그다음에 정근멸 앞뒤가 맞는 게 아니 국민이 눈으로 다 봐가지고 뭐 심리할 것도 없다면서요. 근데 네. 뭐 인멸할 증거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예, 이게 뭐 내란 외환죄는 이제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첨예하고요. 끝으로 또 이 야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내려놓고 조금 확대, 좀 외항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안정협의체도 그렇고요. 어떤 전망으로 보세요? 아니 그 뭐 제명인의 마을인지 뭔지 그거는 진작에 그만뒀어야죠. 그걸 무슨 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분이 네.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게 이상한 거고 네. 지금이라도 뭐 그만두는 건 전 다행이라고 보고요. 거기는 완전히 그 이른바 강성지지층 개딸이라고 네. 불리는 그 사람들의 이제 본산 같은 데인데 거기를 자기의 어쨌든 여론전이나 정무적 판단의 근거지로 삼으면 안 되죠. 전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국정안정협의체는 해야죠. 국민의힘도 이거 해야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보세요. 이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합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제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총리는 지명된 사람이에요.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에 따라서. 그러면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당 야당은 의미가 없는 게 여당을 선출하지 않아요. 여당이라는 단위를 선출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에 여당 안 나와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거고 대통령이 지금 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여당이 있는 네.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사실상 권리 상태에 있으면 여당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정부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1당, 2당, 3당, 4당
정당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뭐 우리가 여당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그 놀이하고 있는 거는 권성동 대표예요. 네. 그 한한 관리 체제에 나왔을 때 왜 한동훈한테 대통령 놀이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손가락질하더니 본인이 대통령 놀이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들 만나면서. 네. 권성동 대표가. 네. 지금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마음은 네. 내가 이장직 사퇴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퇴하는 줄 알더라. 네. 이런 식으로 저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 봐요. 왜요? 진짜 이재명 대표가 손을 뗄까요? 개딸 이 지지층이 없이 앞으로 정치나 대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좀 단절해서 중도로 나간다. 이런 게 쇼다 쇼.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여당이 아니고 이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잖아요. 네. 그때도 그럼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되돌아봐야죠. 예. 자, 이 여야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과거 사례까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안 소추 의결로 빈 국정 공백을 채워달라 이 얘기니까요. 이 두 분의 일타강사 얘기 뜨거운데 나중에 요점 정리 안 되시는 분들 계속 들으시면 요점 정리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질 얘기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